어, 중심이 3,2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에 원 위에 점과 직선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요. 뭐냐면은 중심이 3,2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니까 그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라고 되어 있고요. 그 상황에서 직선이 뭔가 있는데 그 직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얼추 뭐 요 정도로 그려진다고 칠게요. 2x 빼기 y 더하기 8은 0 이렇게 그려진다고 쳤을 때 우리는 이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루트 b는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절대값 중심이 3,2라 그랬으니까요. x자리에 3 넣고 y자리에 2 넣고 그래서 6 빼기 2 더하기 8 이게 거리가 나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루트 5분의 절대값 12라는 결과값이 나오고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5분의 12 그래서 5분의 12 루트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거리의 최소값 이 점 위에 있는 이 원 위에 있는 점 어떤 점에서의 최소값이 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거고 결국엔 5분의 12 루트 5 빼기 루트 5가 되세요. 5분의 7 루트 5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은 좌표평면 위에 원점 O와 두 점 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고 이때 선분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P, O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Q라 했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점 O가 여기에 존재할 거고 좌표평면을 그린다면 원점 O가 여기에 존재할 거고요. 그 상황에서 두 점 A,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냥 요점을 찍을게요. 뭐 여기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찍겠습니다. A랑 B라고 할게요. 조금 더하니까 살짝 A랑 B를 살짝 가깝게 해서 A, 이쯤 B라고 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자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한 자리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 이 상태에서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은 OA의 연장선을 그렸을 때 쭉 연장선을 그렸을 때 OA 대 A, P의 길이의 비율이 1대1이 되도록 하는 이 점이 2대1로 외분하는 거거든요. O에서 출발했을 때 2칸 가고 A에서 출발했을 때 1칸 가는 거니까 그래서 P를 이쯤에 찍을 수 있고요. OQ는 어떻게 될 거냐면 OB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연장선에서 길이가 똑같아지는 점을 Q 이렇게 잡았을 때 PQ의 중점의 좌표를 4,5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림 지금 많이 잘못된 거죠. 누가 봐도 중점이 여기 아니니까 뭐 그냥 쓸게요. 어쨌든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지 정확한 그림이 아니니까 PQ가 조금 더 기울어져 있어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러면 PQ의 중간 지점 요 지점이 4,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B의 좌표랑 Q의 좌표를 구하고 A의 좌표랑 B의 좌표를 구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 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어디가 되는지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삼각형 OAB를 봤을 때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모두 다 구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걸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A의 좌표들과 B의 좌표들의 합만, X의 합, Y의 합만 구할 수 있어도 우리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 X좌표, X좌표 더하고 Y좌표, Y좌표, Y좌표 더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상황을 이해를 해볼 거냐면요. 잠깐만, 좀 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써볼 거냐면은 얘네를 쭉 삼각형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OA의 연장선이고 OB의 연장선이니까 결국엔 OA, OP의 비율이 1대1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대2가 될 거고 요 길이의 비율 OB 대 OQ의 비율도 1대2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PQ의 길이 대 A, B의 길이의 비율도 2대1을 이루겠다라는 거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연장선을 그렸을 때 이 점의 좌표는 이거의 절반, x좌표도 0부터 4,5까지의 절반이 될 거고 y좌표도 0부터 5까지의 절반인 부분이 될 테니까 이 부분, 요 중점을 m이라고 했다면 m의 좌표는 2,2분의 5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그림을 내가 너무 이쪽으로 그려놔서 이상한 모양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는 얘가 좀 돌아가 있는 모양이라는 거. 그럼 2,2분의 5라는 중점을 찍을 수 있으면요. 우리는 A의 x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한다면 우리는 중점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x1 더하기 x2는 두 배를 해준 4, y1 더하기 y2가 두 배를 해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무게중심 G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0 왜냐면 원점이니까 3분의 y1 더하기 y2가 되세요. 3분의 4, 3분의 5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얘네 두 개 더한 3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네.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 a, b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뭐 CD의 길이가 있다는 것을 활용을 하고 싶으면요.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이차함수 x는 k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니까 그림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x는 k 이렇게 되겠죠. 그건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래프가 직선 y는 x라는 데랑 서로 다른 두 점 A, 서로 다른 두 점 B라고 했고요. 그 상황에서 X축에 그대로 내린 시선의 발을 각각 C, 각각 D라고 설정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이때 C부터 D까지의 길이가 6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요. C라는 건 결국엔 A라는 것의 X좌표를 뽑아온 거고 D는 B라는 것의 X좌표를 뽑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점의 좌표를 알파, Y는 X 위에 있으니까 알파라고 줄 수 있을 거고 A가 알파, 알파 B가 베타, 베타라고 한다면 C라는 점은 알파, 0이고 D가 베타,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베타 콤마요. C 뒤의 길이가 6이라는 사실 이용해서 베타 빼기 알파가 6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준 정보가 요거라는 거예요. 베타 빼기 알파를 준 거예요. 그럼 베타를 알파랑 활용하고 싶으면 베타랑 알파 값을 직접 구한다든가 이 내용을 이용해서 직접 구한다든가 아니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나 베타 빼기 알파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구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얘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의 알파랑 베타의 관계를 찾아보기 위해서는요. 이 이차함수랑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을 찾은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에 x 빼기 k의 제곱은 x 요 이차함수랑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이렇게 설정할 거고요. 그럼 이걸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빼기 x는 2x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에 k 더하기 1 k제곱은 0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알파, 베타가 무슨 의미였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이차함수랑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들을 각각 나타낸 거란 말이야. 그걸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게 이렇게 연립해서 찾는 거고요. 그럼 알파랑 베타는 이 방정식이 근이 되는 겁니다. 알파랑 베타가요. 그 얘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에 k 더하기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알파, 베타가 k 제곱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제 여기까지 구했으면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베타 빼기 알파 6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베타 빼기 알파 뭐 제곱해서가 완전 정식 만들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은 k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이런 변형은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얘를 실제로 전개하면은 얘랑 똑같아집니다. 그럼 결국에 36은 4의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랑 빼기 4알파 베타 4k제곱 이거 계산을 해줘서 쭉쭉쭉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8k는 32돼서 k는 4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A, B에서 C, D에 내렸다는 사실을 가지고 알파, 베타라고 둔 후에 베타 빼기 알파가 6이라는 사실 하나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랑 이 직선이 만나는 점 알파랑 베타를 찾기 위해서 얘랑 같다고 놓은 후에 그거에 맞는 x값을 찾으면 되는데 직접 x를 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소리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k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16번 문제는 이렇게 진행할게요. 20번 문항 봅시다. 제곱상의 x가 1인 4차 다항식 fx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때 가나를 만족시킬 때 f4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가주권하고 나주권을 보면서 fx에 주어진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주권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랑 x제곱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했죠. 그 얘기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과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가에서의 나머지를 r이라고 준다면요. fx는 그 식을 먼저 써줄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x 더하기 1로 나누면 뭔가 몫이 나올 텐데 나머지가 튀어나올 거라는 소리고요. fx라는 걸 똑같이 x제곱 빼기 3으로 나누면 분명히 몫이 뭔가 달라졌겠지. 하지만 나머지가 똑같이 r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요. r을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fx 빼기 r은 결국엔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지고 x제곱 빼기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얘를 인수로 갖고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잖아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이래. 그러면 fx 빼기 r이라는 것도 4차 다항식일 거고요. 얘는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3을 인수로 가지니까 이걸 통해 얻은 결론은 fx 빼기 r이라는 거는 x 더하기 1과 x제곱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갖지만 x 더하기 k라는 또 다른 인수도 갖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나누어 떨어지기 위해서는 얘네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떤 4차니까 차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x가 들어간 무슨 식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이 들어가겠다라는 게 가주권을 통해서 발견한 식입니다. 그럼 이제 나주권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요. f x 더하기 1 빼기 5라는 건 x제곱 더하기 x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x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랑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각각 오른쪽 우변의 값이 0이 돼버린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에 0 집어넣으면 f1 빼기 5는 0 x에 0 집어넣었을 때죠. 그 다음에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f0 빼기 5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항상 뒤에 몫이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걸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걸 찾아내라는 문제가 아닌 이상 찾을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 앞에 곱해진 부분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이 식이 정리가 될 텐데 x제곱 더하기 x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0이 돼버린다든가 x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 0이 될 수가 있겠죠. 0일 때 0 될 거고 마이너스 1일 때 0 될 거고. 그래서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본 거고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을 또 해본 거고요. 그럼 또 결론이 f1은 5고 f0은 5가 나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뭘 해줄 거냐면요. f1이 5니까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을 하겠죠? 1을 집어넣었을 때 f1 빼기 r 될 거니까 5 빼기 r 이렇게 나올 거고
0을 집어넣었을 때 0, 0, 0, 0 집어넣었을 때 5랑 5 빼기 R이랑 얘랑 똑같다라는 결론이 또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F1 빼기 R은 1 집어넣으면 2,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4, 1 더하기 K 이렇게 될 거고요. 무슨 식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 자리에다가 1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또 0을 집어넣어 보면요, 얘를 활용해야 되니까 F0 빼기 R은 0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K 이렇게 됩니다. 그럼 F1이 5라는 거 발견했고 F0이 5라는 사실 알게 했으니까 5 빼기 R이랑 5 빼기 R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여기 옆에다 쓰겠습니다. 정리를 쓰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3K가 될 거고 K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요. K가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온 순간 우리는 fx 빼기 r이 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5 빼기 r이 12니까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r이 마이너스 7이라는 것까지 발견이 되거든요. 이 식에 대입했을 때. 그러면 k에 마이너스 4 넣고 r 자리에 마이너스 7 넣으면 fx 더하기 7은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3, 그 다음에 x 더하기 x 빼기 4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구한 f4는 x 자리에 4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f4는 마이너스 7이다라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어떤 거냐면요, 가구권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식을 적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서로 같다 그랬죠. 그럼 그 나머지를 R이라고 뒀을 땐 이 식이 만들어지고 이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냈으면 첫 번째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위의 식과 아래 식에서 R을 빼준 식이 요거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요, fx 빼기 r이 x 더하기 1이랑 x제곱 빼기 3을 인수로 갖는구나, fx가 4차니까 그러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로 힘든 일이었다고요. 이게 첫 번째로 됐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해야 할 일은 두 번째 나주권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보통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나누어 떨어지는 그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거냐면 x에 대해 0 집어넣던가 x에 마이너스 1 넣는 거잖아요.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각각 대입해서 f1이 5다, f0이 5다 라는 걸 발견했으면 이제 이 식과 나에서 구한 식과 가에서 구한 식을 연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x에 1 집어넣고 x에 0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식이 만들어졌으면 R이랑 F1이랑 F0은 아는 상태고 R 모르고 K 모르는 상태니까 식이 두 개고 문자가 두 개니까 얘는 충분히 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방정식을 통해 풀어내서 R과 K의 값을 구했다면 이 문제는 끝난 거죠. 엄청 복잡하진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했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런 문항 같습니다. 네. 21분 갑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25라는 원이 있고요. 그때 점 A, B, C의 좌표가 각각 A는 마이너스 5,0, 0, 마이너스 5, 4,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는데 일단 원소래 A, B, C의 위치를 한번 표기를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A가 마이너스 5,0이고 B가 0, 마이너스 5, C가 4,3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봤을 때 항상 모의고사에서는 기억이 니은과 연관이 있고 니은이 디귿을 푸는데 실마리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짚어가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 B와 직선 AC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인가를 보고 싶은데 점 B랑 직선 AC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일단 직선식 AC가 필요할 거예요. 기억 AC 직선식
어떻게 찾을 거냐? x값의 증가량 9분의 y값의 증가량 3 9분의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5,3을 지나는 거니까 y는 9분의 3에 x 더하기 5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겠죠. 3분의 1이니까 3 곱해서 뭐 3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세워놓고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y를 넘겨놓고 해든 뭐 이렇게 두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직선식 AC의 직선식을 구했으면은 B랑의 거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B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5니까요. 거리 D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x 자리에 0 집어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요. 이건 10분의 20 루트 10이 돼서 2 루트 10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에 있는 거냐면은 결국엔 이 기억에서 알아낸 사실이 B랑 AC랑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항상 일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통해서 발견을 한 겁니다. 네, 니은 보기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사각형 PABC의 넓이가 최대일 때 PB와 AC가 서로 수직인가 물어보는데 사각형 PABC라는 거는요. 삼각형 ABC랑 삼각형 PAC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우리는 A부터 C까지의 길이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A의 좌표, C의 좌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요 높이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고정이 된 건데 우리는 B부터 AC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라는 게 나와 있다는 소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줬다는 소리죠. AC의 길이 9하고 2루트 10을 곱한 다음에 2분의 1만 해주면 삼각형 ABC가 나올 거고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삼각형 PAC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사각형 P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랑 같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볼게요. P라는 점이 그림으로 확인을 했을 때 그냥 살짝만 봐도 알겠지만 P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좀 더 넓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는 PAC가 최대가 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AC라는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순간이 넓이가 최대가 될 거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얘보다 얘 높이가 더 높아 보여요. 왜 그런 거냐면은 AC랑 평행한 직선을 쭉 그렸을 때 그 직선과 맞닿는 부분, 이 원과 맞닿을 때가 최대가 될 거거든요. 얘랑 평행하게 그렸을 때 이 부분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C랑 평행한 직선을 이쪽에 그려서 여기 통과하는 애의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 PAC의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 평행한 걸 조금 더 높여서 해버린다면은 이만큼의 높이가 더 높아진 거니까 PAC 이것보다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높이가 좀 더 높다는 소리죠. 얘를 더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높이는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원에 맞닿지 않게 여기까지 직선을 해버리면 이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P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되면서 원 위에 있도록 하게 하려면 얘랑 평행한 선이 접했을 때 원에 접하는 순간 그 순간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평행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여기 있는 T부터 이 O까지 내려 그을 건데 잘 봐요. 우리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에 내려 그은 각도가 수직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얘랑 평행한 건데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랑 요 직선이랑도 수직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살짝 애매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중심에서부터 원의 접선까지 내려 그은 게 90도가 될 텐데 이 접선과 AC는 평행해야 돼. 평행해야지만 높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평행한 직선이 수직이라는 소리는 이 직선과 원에서 그린 O부터 P까지도 수직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지금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좀 더 예쁘게 그리면요. 더 예쁘게 그리면 모양 자체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기서 수직이 되게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여기에 P가 존재해. 그래야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여기가 P가 있을 때 P부터 O까지 그린 게 수직이고 B부터 P, B와 AC가 서로 수직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P랑 여기 있는 B랑 이어버리면 AC랑 수직이 아니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왜 그런 거냐면 B에서 내려오는 수선이 O를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O를 절대 지날 수가 없죠. X좌표가 0인 거니까. 더 왼쪽으로 갔으니까 X좌표가 절대 0이 갈 수가 없잖아, 이 부분에서. 그래서 얘는 0,0을 안 지나는데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건 0,0을 지난다는 소리는 요 P랑 B를 이었을 때 AC랑 절대로 수직이 되게 그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될 거예요.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설명이 됐을 때 P가 여기쯤에 위치를 해서요. PAC와 P가 수직이 되는 직선이구나라는 것까지는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사각형 PA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APC의 넓이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ABC의 넓이는 고정값이에요.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냐면 H라고 뒀을 때 AC와 BH의 길이를 구해요. 삼각형 ABC는 AC와 BH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BH의 길이는 여기서 2루트 10이라고 나와 있죠. 2루트 10. 그럼 2루트 10이고 AC의 길이는 여기가 4,3이니까 9, 3, 루트 90이 돼서 3루트 10. 그래서 이거는 3루트 10 곱하기 2루트 10 곱하기 2분의 1 돼서요. 30. 심플하게 나오고요. 삼각형 AP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너무 수직 나오다 그렇지. 내가 좀 더 이쁘게 치지. 예쁘게 평행해야지. 어쨌든 이렇게 그려졌다고 쳤을 때 여기를 뭐 Q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삼각형 ABC를 구하기 위해서는 APC를 구하기 위해서는 AC랑 PQ의 길이랑 2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요. AC의 길이가 3루트 10이라고 나와 있으면 PQ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문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PQ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렸다고. PQ 구하는 건데 PQ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요. O부터 P까지의 길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O라는 점 알고 있고 AC라는 직선식 알고 있으니까 OQ의 길이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PQ는 실제로 뭐랑 똑같은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인 OP 빼기 OQ라고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OQ.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우리 AC의 길이 3루트 10이라고 나와 있고 OP의 길이는 5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요. OQ의 길이는 0,0부터 AC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요. 이거 아까 전에 계산을 해보면 2분의 루트 10입니다. 이거는 AC 직선식 나와 있고 0,0부터 거리 구하는 거 하면은 간단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친구 계산을 해주면요. 2분의 10 빼기 루트 10 2분의 3 루트 10 곱하기 5 빼기 4분의 30 이렇게 됩니다. 그냥 계산이에요. 그러면 APC의 넓이 나왔고 ABC의 넓이 나왔으니까 APC랑 ABC 넓이 구한 사각형 PABC는 30 빼기 2분의 15 하면 2분의 45 더하기 2분의 15 루트 10.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디귿의 폭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기억과 디귿.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거 뭐 볼 필요 없고요. 니은에서 얘랑 수직인 거 찾아내는 것 정도까지만 했으면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에서 힌트를 다 줬잖아. AC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걸 거야. 아마도 AC가 고정이니까 나머지 넓이들은 높이만 제대로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로 바뀌어버린 거고요. 그래서 자꾸 수직이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높이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가 그거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 보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특히 니은 같은 경우처럼 완전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싶어도 논리적으로 접근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아주 예쁘게 그렸으면
P, B랑 AC가 수직이 아니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지금 그림으로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알면 좋은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이 있고요.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좌표가 각각 3,7이라 그랬는데 x좌표가 3이면 x자리에 3을 집어넣어서 3,91이라는 거, a2 같은 경우는 7,51이라는 것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어렵지 않게 가능했을 겁니다. a가 있고 b라는 점을 여기 x축 위에다가 줬네요. 그러면 a2랑 a1이랑 b랑 c1을 봤을 때 이 세 점을 이용해서 삼각형이 되겠죠. 삼각형이 될 건데 A1D의 수직이라고 해요. A1D의 수직이 되도록 C1을 그렸다는 소리는 직각이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 직각이라는 용어를 잘 활용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원에서 어떤 직각 삼각형을 그립니다. 직각 삼각형, 직각이요.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 우리 중학교 때 했었거든요. A1, B, C1을 그렸을 때 얘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됐죠? 왜?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은 직각이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그럼 원의 중심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B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A1하고 C1의 관점만 보겠습니다. 얘는 O를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고. 이 점을 기준으로. 그 얘기는 얘랑의 중점이 0,0이 된다는 소리죠.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A1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C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C1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1이라는 좌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C1의 Y좌표 찾아야죠. 그 다음에 C2 보겠습니다. C2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직선을 그려서 하면은 원점 지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A2O와 OC2의 길이가 똑같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C2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5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1의 Y좌표 제곱하고요. C2의 X좌표 제곱하면 91 더하기 49 돼서 140이라는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였어요. 아주 어렵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하게 접근하려고 그러면 살짝 힘들었을 텐데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았어요. 27번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4차 방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답이 4개가 나와요. 근이 4개가 나오죠. 근이 4개인데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 4개 중에서 2개는 같은 근이에요. 나머지 1개는 서로 다른 근. 이 3개는 서로 다른데 이 중에 2개만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 4차 방정식이 복잡하게 생겼지만 얘를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해서 최대한 우리가 근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뽑아내야 돼. x 4제곱, x제곱, x제곱, x가 있으니까 x를 묶어버리면요 2a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 x 더하기 a 더하기 2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이렇게 묶으면 좋은 점이 x는 0이라는 근을 하나 찾았거든요. 그럼 이제 안쪽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조립제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a 더하기 마이너스 1수 넣어보겠습니다. 소름 돋게 딱 나왔지. 아마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을 거야. 여기서 근을 찾는 방법은 조립제법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얘도 느낌상 1 있고 2에 있고 a 더하기 2가 있는데 얘는 안 되겠네요.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을 쓰면은
이 인수분해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면 x랑 x 더하기 1이랑 x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a 더하기 2는 0이라는 근이 나와버리겠네요. 아니 근이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이 4개인데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2개는 x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a 더하기 2는 0의 근. 그럼 방법이 크게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fx는요, 이런 식이 있다고 쳤을 때, 식이 표현하기 귀찮으니까 fx는 0이 중근을 갖던가. 두 번째, 부실근인데 중 한근 0 또는 부실근 중 한근이 마이너스 1이 되든 요 3가지 케이스가 있겠네요. 요 놈의 실근이 2개를 가져서 아예 중근을 가져버려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 4번째 거가 0이랑 똑같아지는 경우, 이 4번째 거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지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근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판별시키기가 4분의 1 있을게요. 0될 거고 4분의 1은 a제곱 빼기 a 빼기 2가 0.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근을 가졌을 때는 2랑 마이너스 1을 가졌을 때는 얘가 중근을 가짐으로 근이 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근 하나가 0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얘가 중근을 갖지 않으면, 아니 두 실근을 가지려면 4분의 d a제곱 빼기 a 빼기 2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고, 기본적인 범위 자체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는 크다가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근을 0으로 갖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왜 생각하는지. 근을 0으로 갖는지 0, 0 집어넣으면요 a 더하기 2가 0 돼서 근 0을 가질 때 a 더하기 2는 0 돼서 a는 마이너스 2.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성립하는 거고요. 근 마이너스 1을 가지려면, 얘가 근 마이너스 1을 가지려면 1 빼기 2a 더하기 2가 0이 되세요. a는 3. 얘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네. 그럼 결국엔 중근을 가질 때 2랑 마이너스 1, 4분의 d가 0보다 큰 경우 0을 가질 때 a가 마이너스 2, 1을 가질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서 얘네 곱은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에서 12라는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됐죠?